직장 동료가 주선해준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소개남을 만났죠. 하지만 외적인 건 둘째치고 관심사, 성격 등 모든 게 저랑 맞지 않았습니다. 술 한잔 할까요? 아니요, 제가 술을 잘 못해서. 별로 통하는 것도 없는 사람과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건 불편했기에 저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남자는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더군요. 저기 이번 주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바빠서 정중하게 남자의 애프터 신청을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절하시는 거죠? 네? 직접적인 질문에 난감해하고 있는데. 5,500원 주세요. 네? 아까 마신 커피값 달라고요. 제가 냈잖아요. 아, 네. 그리고는 남자는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요. 누구? 전데요. 아까 만난 사람. 아, 네.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이번 주에 바쁘면 다음 주에는 시간 괜찮으시죠? 저기요, 미안한데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는 안 가요. 그리고 그쪽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이에 불꽃이 튀는 걸 느낀 적이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뭔가 계속해서 연락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 1,500원 줘요. 네? 도대체 무슨 소리를. 그쪽 만나려고 교통비 1,500원 썼으니까 애프터 거절한 사람이 버스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소개팅 첫 만남에서 데이트 비용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죠. 실제 소개팅녀가 애프터를 거절하자 커피값에 이어 버스비까지 요구한 소개팅남도 있었는데요. 여자는 남성의 이런 어이없는 태도에 남성에게 줄 돈을 기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10년 동안이나 만났습니다. 아니, 만난 건 아니죠. 오로지 이 컴퓨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사귀었으니깐요. 첫 번째 연락은 작은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생일이 똑같으시네요.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은 심장 전문의로 일하는 핸섬한 남자였어요. 저랑 생일도 똑같았고 비슷한 점도 정말 많았죠. 낯선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는 제 마음을, 아니 제 인생을 흔들어 놨습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었죠. 자기는 나 어디가 좋아? 자기 목소리.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진 우리 두 사람은 매일 밤 통화했고 안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몇 번 그와 만날 약속까지 잡았지만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급하게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거나 이사를 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꽤 미련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7년이나 그런 관계가 지나고서야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거든요.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제 모든 생활에 질투심을 드러내며 집착했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묘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니까? 회사 때려치워. 내가 먹여 살릴게. 나 안 보고 싶어? 결국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퇴사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후에도 심장마비가 왔다는 둥, 압박이 심하다는 둥 온갖 변명을 대며 만남을 피하더군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진짜 집 주소를 알아냈죠.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친구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거기다 이 여자 누구야? 심지어 아내까지 있었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아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던 사촌동생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언니 미안해. 사실 주인공이 연락하고 지냈던 남자친구의 정체는 주인공의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장난삼아 온라인에서 다른 남자의 사진을 도용해 꾸민 짓이었죠. 목소리까지 변조해가면서 말입니다. 주인공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촌동생. 주인공은 오열하며 사촌동생에게 민사소송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울면서 사죄하는 동생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펼쳐진 사촌동생의 엽기적인 장난으로 인해 주인공은 직장과 돈을 모두 날려버렸다는 씁쓸한 이야기네요. 남편은 일명 개빠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찰스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큰 애착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저 역시 가족처럼 생각했고요.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남편이 가족처럼 아끼던 찰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서럽고 슬프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알았지? 이름은 무조건이야. 알았지?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아니더군요. 찰스라고, 찰스. 애 이름은 무조건 찰스라고. 집요하게 찰스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남편. 그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강아지 찰스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찰스라고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시기에 말이죠. 더군다나 저는 임신 초기,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가족들 역시 어떻게 애 이름을 개 이름을 따서 지을 수 있냐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욱 고집을 부렸습니다. 첫 아이의 이름이니 의미 있고 멋있는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이죠. 찰스는 나한테 반려견 그 이상의 존재였어. 사랑하고 아끼는 녀석의 이름을 내 아이에게 준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일단 영어 이름을 찰스로 하자고 남편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임신 중인데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기 싫습니다. 남편에게는 소중한 이름이겠지만 첫 아이의 이름을 의미 있게 짓고 싶은 제 마음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본가에서 통학하기에는 거리가 꽤 멀어 학교 근처의 이모네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죠. 이모네 집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 옷 좀 제대로 입을래? 뭔 상관? 눈 썩을 것 같아. 안구태라 하지 마. 너네 집으로 꺼져줄래? 우리 집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더워 죽겠구만. 어릴 때부터 돈 없는 장난도 많이 하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친형제처럼 지낸 누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기로 한 여행이 파토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다녀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그날따라 에어컨도 고장이 난 상황이었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와도 더워 죽겠더군요. 그러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누나의 핫팬츠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입으면 진짜 시원한가? 집에 아무도 없어? 없다니까. 오늘 부모님도 안 들어오시고 사촌 동생도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어. 와우. 응? 근데 무슨 소리지? 시원하긴 한데 뭔가 팬티 같기도 하고. 야, 이 미친놈아!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혹시 자기를 여자로 생각하느냐, 여장이 취미냐, 변태냐 등등 많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솔직하게 더워서 입었다고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결국 사촌 누나는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당장의 기숙사비나 자취방을 구할 형편도 못 되는데 더워서 옷 한 번 입었다고 길바닥으로 나가라니 정말 막막합니다. 누나, 정말 믿어줘. 누나는 정말 나한테 형이야. 형! 집에 문이 왜 열려있지? 아가씨. 언니 오셨어요? 왜 안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니가 방에 있는 줄 알고. 언니 잠시만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따가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아가씨! 스탑! 불길을 했습니다. 우리 시누이는 도벽이 있습니다. 으악! 안방 거울은 왜 훔쳐간 거야? 어릴 때부터 시누이의 도벽은 유명했답니다. 작은 필통에서부터 고물상에 모아둔 자동차 바퀴까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인이었죠. 좁은 동네라 주변에 시누이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시누이만 감시하기도 했답니다.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새겠죠. 급기야는 가족, 친척들까지 털어버리더군요. 병이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아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말이죠. 결국 경찰서까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훔친 물건들이 감 나가는 물건이 아니기도 했고 가족들이 합의를 잘한 덕에 쉽게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친척들 집 비밀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건지 매번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물건 하나둘씩을 들고 가버리죠. 비싼 물건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예물이나 현금 같은 것들은 쳐다도 안 봐요. 집안에 나돌아다니는 휴지나 영양제 같은 티 안 나는 것들 위주로 가져갑니다. 엄마, 이번에야말로 고모 사람 만들어야 돼. 얼마 전에는 내 책가방 훔쳐갔다고. 그래, 혼쭐을 내주자. 아니면 이놈 언젠가는 감옥 갈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누이의 버릇을 고치기로 하고 가족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라라. 응? 뭐지? 뭔가 허전한... 이게 뭐야? 도둑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가요? 시누이가 사고칠 때마다 저희 가족들이 합심해 시누이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훔쳐버렸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닌 자신의 물건을 지키는 데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 시누이. 그 이후부터 시누이의 도벽은 깔끔하게 고쳐졌답니다.